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모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월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지어보니까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오는 27일 다음 월요일이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죠. 추수영 의원님, 이게 부결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여러 뉴스들을 종합해 보신다면 흐름을 보면은 이제 뭐 부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혹시라도 모를 이런 사안에 대비해서 개별로 비명계 의원들을 다 접촉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그 당의 사무총장조차도 공천 얘기 꺼내면서 정말 공정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미리 네. 이렇게 방어막까지 치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표가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나왔던 표인데 네. 그 위야 그 아래일 것이냐에 또 그 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 그보다 아래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이탈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향후 문제 제기할 수 있거나 공격 포인트가 당내에서 생기는 그런 균열 지점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위에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 만큼의 당의 단일 대우는 더 공고해지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따가운 시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뭉쳐서 방탄에 이렇게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나? 정말 이게 제1공당의 모습이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어서 저는 어쨌든 부결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따른 후폭풍의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국민 정서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건지와 3월에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그 기소됐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판이 3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3월 달에 3번 출석해야 됩니다, 법원에. 이런 점들이 계속 반복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더 국민 눈높이에 또 비춰질 것인지 네. 상당히 많은 좀 시사점을 주는 표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탈표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저희들이 한 2차례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130분 넘는 분 처음에 모이셨는데 우리 다들 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제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네. 출신 성분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네. 판검사 출신도 있고 학자 출신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이제 뭐 대표의 간단한 신상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영장들을 모두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서 이제 그 내린 결론이 네. 특히 이제 검사장 출신 이제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하셨대요. 네. 했는데 이건 영장이 나도 검사를 오래 해봤지만 예. 구속영장으로서 상당히 요건을 많이 갖추지 못했다. 진짜 네. 말 그대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사유,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너무 감정적인 표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내로남불은 벌써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근데 삼척동자도 다 알듯이 명확하다. 저는 영장에 이런 표현 원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자신이 없어서 이런 감정적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검사장 출신의 의원들이 얘기도 듣고 하니까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말 그대로 좀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영장을 친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저는 네. 그 이탈표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런데 과거에 교수님 시사평론 오래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 대표적으로 논의됐던 게 이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않다. 과도한 특권이다. 이런 지적들 정치권에서도 많았고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박 교수님도 아마 비슷한 말씀들을 몇 번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번에 행사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단을 내려서
구속적부심 자기가 한번 직접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불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는 누가 보더라도 개인적인 뭐 사익을 취한 부분들이 명백한 네. 그런 뭐 뇌물 사건 또 정치자금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소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 중심에 불체포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부분의 핵심은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물증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또는 뭐 거기에 관련된 그 480억 원 제기됐던 그런 그 천화동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뭐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했을 때 그 연관성이 드러나는 물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쉽게 사용하지는 못했을 거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 기소에서 사실은 이 천화동인과 관련된 480억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도망갈 일도 없고 검찰 수사도 3번이나 나가서 받았고 네. 그리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어떠한 물적인 연관성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한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까지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불체포 특권이 충분히 그 사용 안 해도 될 만하다라고 할 정도의 물증이 이번 소위 불구속 기소로 하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구속 기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물증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한 57% 정도 나왔고요. 과반 이상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 국민들의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무시하고 가면 또 이것도 부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입장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 전에 같은 얘기를 했어요. 불체포 네. 특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특권 필요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나같이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전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논리적 모순인 게 이 네.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물증이 없다? 그 정도로 물증이 없으면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말고 네. 법원에 가서 영장 재판 통해서 기각을 받아내야죠. 네. 판사가 멍청한 사람이 아닌 듯 아니라면 네. 물증이 없는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영장 재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잖아요. 네. 아니 법원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법원을 믿을 수 없으니까 국회 단계에서 그냥 미리 다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불체포 특권 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당론을 바꾸게 된 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거든요. 네. 네. 네, 말씀처럼 대선 공약이었고 당론이었는데 이걸 말을 바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대선 때라도 불체포 특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불체포 특권은 우리 재헌국회 때부터 생겼습니다. 44년도에 만들어졌나요? 네. 아니죠. 48년도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또 대통령은 뭐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삼권 분립에 따라서
어떤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이랄지 권한이 있을 때 그건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권리로서 인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보시면 저 여론조사 나왔듯이 국회의원들이랄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여의도가 낮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걸 좀 명확히 보면 저는 앞으로라도 정치권에서 불체포 특권이든 이런 면책 특권을 어떤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규정을 좀 줄인다든지 특권을 이런 거가 좀 필요하지 현재로서 이걸 그냥 뭐 어떤 감정에 따라서 예. 나름대로 뭐 이것도 인기 영합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지탄하시는 거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이제 여당이죠. 국민의힘 같은 데서 너무 그 기승전 방탄, 기승전 이재명만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수사 받지 않느냐. 네. 그래서 수사 또 다 받고 있으면 왜 수사 태도가 그러느냐. 또 그다음에 뭐 왜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기자회견 하면 왜 길게 밝혔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 보실 때도 좀 짜증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도한 정치 공세는 좀 자제하시고 지금 이 대표가 무슨 수사를 안 뱉다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신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네. 이게 또 추세고요. 영장 공판 중심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에 성실히 당당하게 임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대변인님,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번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뭐 쌍방울과 관련한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검찰이 여러 차례에 나눠 걸쳐서 또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그럼 번번이 이렇게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일단 그 이른바 이제 말씀하신 게 쪼개기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올 때면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천기누설을 한 것 같은데 언론에 대고 이번에 뭐 부결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네.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껌껌이 또 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정말로 국민들께 의심을 살 만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석급 이상의 고위직이었을 텐데 그거는 검찰 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두지휘한다는 것밖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사, 그런 편파적이고 과도한 정치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거가 너무나 가정적이기 때문에 쪼개기 영장까지 검찰이 또 할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관련해서 네. 이 정의당과 그 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지. 이런 시대전환 이런 데 소속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민주당은 굉장히 부결에 적극적으로 이제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그동안 정치적 궤를 민주당과 같이 했던 다른 야당들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115석이잖아요. 근데 정의당 6석과 시대전환 1석 등등 다 합하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이제 28표가 나와야 가결이 될 텐데 네. 보면은 저는 정의당이 굉장히 저는 그 정말 의회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그 당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당연히 이건 우리가 부결시킨다. 예. 가결시키는 게 맞다. 부결하는 게 이거는 특권 뒤에 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고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왜 도대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했던 그 비리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이렇게 단일 대우로 가고 우리 국회가 야당이라고 같이 손을 들어줘야 하는 건 그냥 온당하지가 않다고 정확히 네. 선을 걷단 말이죠. 저는 대단히 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회기 때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는 거 보고 마음이 급했구나. 정의당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렇게 노력하지만 정의당은 정말 협조해 줄 생각이 없이 네. 정확한 자기 스탠스의 입장을 가지고 정의당이 행동하는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뭐 큰 변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합해봐야 사실은 120석이 조금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큰 네. 의미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이잖아요. 말 그대로 특권이거든요. 특권 네. 뒤에 숨는 민주당.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영장이 올 때마다 또다시 계속 이것을
가결과 부결에 표결에 붙일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정의당이 이번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불체포 특권이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된 기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인정되는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은 국회 회기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집권 세력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갑자기 체포가 돼서 표결 자체에 참석 못하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기가 아닐 때는 구속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네. 정신에 비추어서 또 회기가 아닐 때 구속이 됐더라도 국회 회기가 시작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요구하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회기를 지금 만 6개월을 계속 잡아놓고 있잖아요. 이 2월 28일 날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도 지금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다시 회기를 잡아야 돼요. 네. 예. 이거는 불체포 특권이 우리 헌법에 들어온 기본적인 배경과 이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표결에 붙여질 텐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심경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김학교 의원이 대신 전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대표가 표현이 거칠어진 건 그만큼 불안함의 표현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제가 대표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했는데 예. 불안하신가요? 그랬더니 불안한 건 전혀 없고 예. 그냥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될까 봐 짜증이 좀 난다. 예. 라는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뭐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검찰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깡패라든지 오랑캐라든지 아주 강한 표현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 전에 불체포 특권 폐지하자고 공약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역공을 해 오니까 뭐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짜증이 나겠죠. 짜증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대응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불체포 특권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수세에 몰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소위 검사공화국의 전횡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아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을 찬성하는 여론이 49%인데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찬성 여론은 60%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특검이 진행되면서 너도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아무리 야당 1대표지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사의 형평성, 검찰 기소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인데 형평성이 잃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럼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는 이건 검찰공화국의 어떤 전횡이다.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들은 판사 앞에 가서 하시라라고 또 비판을 했거든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판사 앞에 말씀을 하시라, 특권제 쓰냐 이렇게 좀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분 의견은 그분한테 들으십시오. 서로 상호간에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부결될 영장 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뭐 자신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은 그냥 검사가 했던 것을 검사가 나와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 그걸 대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네, 박범계 의원의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을 한번 지냈던 분이시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처럼 하지 말라라고 또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영남 의원? 근데 제 기억에 의하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결코 점잖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가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역대 법무부 장관과는 좀 다른 특색들이 있죠. 그리고 공세적이고 그리고 다른 그 법무부 장관은 아예 언급을 회피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 결코 피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이야기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 상황을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간결한 메시지를 제대로 내놨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돼요. 네. 다들 국민들이 그러거든요. 억울한 사정은 영장재판이 열리면 판사 앞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떤 판사 앞에 가서 하기보다는 언론을 상대로 하고 그리고 아예 판사 앞에 설 기회를 안 갖겠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노 코멘트로 일관하는 건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기에 대응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거의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만들고 체급을 싶지. 키워주는 게 그렇죠. 되나요? 아니면 자기 체급이 내려가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이재명 대표는 결코 만들고 싶지 않겠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도 긴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그 주장과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앞서 주장한 게 있으면 그거대로 좀 실천할 때 국민들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인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기대를 더 걸어줄 수가 있는 거지 본인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말 바꾸기를 하면 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번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서 이번에 왜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 당대표를 구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이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뭐 좀 소구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거로 의원들의 소위 표심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의원들은 이제 이미 결심한 게 있을 거고 그게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소위 친명계의 이유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일종의 이번에 표결을 하면서 부결의 표를 던지면서 앞으로 있을 네. 당대표 사퇴를 위한 초은 공세에 명분 쌓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내부 총질을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네. 지켜주려고 노력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사퇴해달라는 더 센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결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네. 네. 한동훈 장관은 일종의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엄격히 얘기하면 임명직 공무원입니다만 네. 사실상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 국회 표결에 앞선 체포동의안 설명에서도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와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김영남 변호사께서는 이 표결 이후에 민주당과 관련한 움직임까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결은 하되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어떤 반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승적 결단을 좀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가까이에서 보시는 우리 한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기 예. 하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진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국무위원 아닙니까? 네. 정치하시려면 빨리 여의도에 오든지 해야지.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이 모두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네. 그러면 모두가 판사 앞에 똑같다.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하지만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하면 전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좀 말씀하신 이제 부결 이후에 당내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네.
제 주변에서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우리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 중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은 없고 일단 부결 자체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부결이다 하는 거지만 어떤 분 얘기처럼 저는 서른 의원께서도 무슨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예. 지면에 나왔으니까 언론에. 근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대표와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흘러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번 영장 구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당장 뭐 대표에게 당내에서 다른 식의 결단이랄지 네. 이런 말씀을 하는 저는 목소리랄지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좀 친분이 두텁고 어느 분보다 이해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결단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뭐 관련 연장선상에서 드린 질문이니까. 예, 근데 정성호 의원 아시죠? 뭐 예. 우리 앵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중하신 분이고 이제 이 대표님과도 워낙 오래전부터 네.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 정성호 의원이 뭐 김용 정진상 씨 면회했지만 최근 들어서 뭐 대표하고 특별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어떤 생각을 대변했다기보다는 중진으로서 정성호 의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시점이라는 게 아마 저도 기사를 보니까 정성호 의원은 뭐 총선이 가까워지는 뭐 한 4개월 전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시점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일단 제가 듣기로는 당내에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신의 한 수, 뭐 예상하지 못한 시기,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신의 한 수가 나올 거다.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퇴가 아니면? 저는 뭐 기소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네. 그럴 거였으면 당대표 나오지도 않았다.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경험입니다. 예. 벌써 한 4년 됐나요? 선거법 위반으로 1심, 2심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게 뒤집어진 경험이 있어요. 네. 즉 법리 적용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런 그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 대한 불신, 이 기소권에 대한 불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생각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불신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고 네.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했고 과거에도 무죄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거다. 근데 네. 다만 지금 일각에서 총선 전에 몇 개월 전에 결단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좀 궤를 좀 달리할 수 있거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이유로 비명계 일각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총선 전에는 당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을 갖다가 총선 전에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결단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기소된다고 그래서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그런 식의 결단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어쨌든 뭐 민주당이 이제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가운데 출구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별로 감흥이 없는 농담이었군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뭐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향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나가게 되면 대표직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사퇴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질문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이 얘기만으로는 뭐 지금 당장 네.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창원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뭐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방안의 조치가 향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그 가능성도 매우 낮고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한 8월 정도가 분기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으로 지금 3월에만 재판을 나가야 되는 게 3번입니다. 그럼 3번 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조사받으러 또 나오라 할 겁니다. 재판받으러 나가랴, 조사받으러 나가랴. 네.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또 체포동의안에 국회로 또 오고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월, 4월, 5월 반복할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최대 3월 12일이면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네. 컨벤셔널과 누립니다. 당연히. 또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집중하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지금보다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40%를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으로 민주당을 계속 압도해 나가고 네. 당대표는 당물 볼 시간 없이 계속 재판 나가야지 소환돼서 조사받으러 가야죠. 또 말하자면 그다음에 당무 볼 시간도 없이 또 계속 영장 청구도 당이 또 이 말하자면 부결시켜야 되느냐 또 가결시켜야 되느냐 논쟁하죠. 그러면 저는 지지율이 계속 급락할 거라고 봐요. 그럼 이걸 국회의원들이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167석의 거대 정당인데 이 정당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오면은 대표 사퇴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네. 만일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 계속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시점이 8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지금은 소수가 아니라 상당수 다수의 목소리로 분출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형성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뭐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는 매우 장기적 과제고 당장 눈앞에 지지율이 계속 내려갔을 때 당 소속 의원들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흔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총선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답일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이제 뭐 한 13개월 정도 남은 거죠. 내년 총선을 이재명 당대표 체제 아래 치렀을 때 공천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겠지만 지금 최소영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앞으로 남은 총선 1년에 가장 중요한 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우리 최 의원님이 이제 우리 당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은 네.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갤럽에서 한 6% 차이가 나다가 네. 다시 한 3%로 좁혀졌고요. 나머지 ARS 조사들은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표집이 특히 또 저희들이 세부 내용을 보니까요. 선관위에 공개된 것들 보니까 보수층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과집된 상태였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 박빙하거나 우리가 박빙 우세한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여론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3월 8일 이후에 미안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서로 양당 걱정하는 아주. 저는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는데 왜냐하면 네. 벌써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그 총선 치르지 못한다고 단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걱정이 좀 고맙습니다만 그쪽 당 사정이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여론 이런 부분들 저희는 지금도 그래왔습니다만 민생에 최대한 주력하고 네. 국민들께서 질타하는 부분 다 수용하고 해서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대변인께서는 당내 교류의 폭을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재명 대표 사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러니까 조금 교류의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다. 우리 한 대변인도 여러 분 만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문제뿐만 아니라 박창환 의원님 이 여론 자기를 둘러싼 여론이 굉장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복병을 만났어요. 유동규 본부장 최근에 유튜브에 나와서 굉장히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없었느냐면 정치적으로나 혹은 뒤에서 받침해줄 국회의원 찾아갔는데 나 몰라라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반감을 다 갖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국회의원들 몇 명 만나게 해주고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표에 굉장히 능합니다. 표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표 계산이 되게 빠르고. 네. 나중에 이제 한번 알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20초 만에 결정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정책의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따지고 표만 따지네. 그렇지. 그것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감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동 수익 중에서 이제 1,800억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 그 딱 보고 하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정리사항 있다가 이거 그냥 돈 나눠줍시다. 시민배 나갑시다.
이거는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갖고 박찬원 의원님, 사실 유동규 본부장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도 없고 대장동의 실체에 대해서 뭐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예고해서 내가 100회에 걸쳐서 이 부분 폭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여러 차례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리나 정말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 1억 돈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폭로하면 될 텐데 네. 사실 얘기 나온 거 보면 이게 폭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리나 이런 내용을 갖다 폭로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 나 측근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거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측근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서운해서 나 측근 맞아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이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니 정치인이 표에 대해서 밝은 건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자기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글쎄요 본인은 자신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물적 증거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진행하고 있어서 과연 이거 왜 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지금 유동규 씨가 재판 중이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폭로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죠. 그 매체의 특성상 저게 무슨 언론법에 적용을 받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쪽의 주장만을 이렇게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지. 아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아마도 어떤 공중파나 이런 종합 편성 채널이 아닌 유튜브를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네. 다른 방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편집을 당할 수가 있고 또 그렇죠. 방송국 예. 입장에서 그걸 과감하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좀 그거는 재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 매체의 특성상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과감 없이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런 방송국보다 또 장점도 있죠. 물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저거를 글쎄요. 지금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이 아마 저거를 법적으로 막아보겠다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든지 네. 뭐 단순한 욕설 뭐 이런 비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저거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게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명백한 증거를 대서 저게 사실과 다른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아마 못할 거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은 대단히 아픈 약점이죠. 왜냐하면 겹겹이 이렇게 방패막이를 세우고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다른 방패막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은 잘 버티고 있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이게 방패막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한 화살이 그대로 날라올 수 있는 빈 구멍이 돼버렸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유튜브라는 게 최근에 뭐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정치 관련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계신데 이런 저희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제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정치는 균형 감각이 있는 걸 보셔야지 유튜브만 너무 보면서 한쪽 얘기만 듣게 되면 자꾸만 그쪽 확증 편향이 생겨서 균형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저희 같은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 있습니다. MBN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아니 MBN 유튜브도 굉장히 다 데스크들이 그 뭐랄까요 게이트키핑을 합니다.